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에 미래차 첨단 소재 성형 가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친환경과 경량화가 핵심 요소인 미래자동차 첨단 부품을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실증과 인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외동읍의 한 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입니다. 미래 자동차 관련 연구 개발 등을 맡는 3개의 시설이 내년까지 들어섭니다. 이 중에 미래차 첨단 소재 성형 가공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선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부품 시험과 인증, 시제품 제작과 상용화 등을 지원합니다. 경북 지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사업 재편, 그러니까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나 미래차로 한 걸음 더 그 기술적인 것을 업그레이드하게끔 연구 개발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관련 업체들도 센터 준공을 반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품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인증이나 그런 규제에 묶여가지고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기관과 함께 협업을 해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시는 센터 준공으로 신제품 연구 개발과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의 개발이라든가 신제품 연구 또 관련 인력의 교육 또 공급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주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서 획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상북도는 조례를 통한 재정 지원과 함께 핵심 부품 국산화와 수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래 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미래차 전환하는데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첨단 소재 성형 가공센터에 이어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에는 내년까지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와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 관제센터가 조성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에코프로가 2조 원 이상을 투자해 포항 블루벨리 산단에 전구체, 양극재 등 2차 전지 소재를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에코프로 블루벨리 캠퍼스를 지을 계획입니다. 에코프로는 기존 영일만 산단에 이어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양극재 생산 공장을 추가로 짓고 연간 18만 톤 수준인 양극재 생산 능력을 2027년에는 71만 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에코프로 블루벨리 캠퍼스는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고용될 걸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요즘은 아이들이 사라진 동네 놀이터가 많습니다. 인구 분포와 주민 연령층을 반영한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많은 신도시에는 놀이공원 수준의 명품 놀이터를 만들고 구도심은 노인을 위한 전용 공원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공원 한가운데 미끄럼틀이 달린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이용하는 어린이는 거의 없습니다. 인근에 식당과 술집이 몰려 있어 아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데다 어린이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도심에 설치된 어린이 공원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공원을 지을 때 지역의 특성과 인구 분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공원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포항 외곽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일단 규모 자체가 남다릅니다. 최고급 울진산 강모래를 채운 모래 놀이터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경사형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고 팽나무와 느티나무, 대왕참나무를 빽빽이 심어 숲속 놀이터로 꾸밀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도심 숲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7,000그루가 넘는 나무들을 심을 예정입니다. 이 놀이터 인근에는 모험을 테마로 한 또 다른 명품 놀이터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놀이기구는 높이가 9m나 되는 대형 미끄럼틀입니다. 5, 6학년들, 4학년에서 5학년, 6학년들 그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짚라인과 체력 단련장도 함께 들어섭니다.
평범했던 어린이 공원의 파격적인 변신에 인근 상인들이 거는 기대도 큽니다. 이거 막 사람들이 막 와갖고 이거 구경하고 뭐 어떻게 변할까 이것도 막 궁금해하고 엄마들이 막 지금 기대가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워터파크 수준의 어린이 물놀이 공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테마가 있는 그런 숲속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고령층이 많이 사는 지역은 과감하게 어린이 공원을 노인을 위한 공원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줄이고 맨발 산책로와 노인 맞춤형 운동기구, 장기와 바둑을 즐길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됩니다.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4년 만에 열린 영덕 대게축제에 3만 명이 찾아 1인당 9만 원을 지출해 28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덕군이 대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평가에서는 전문화된 축제 전담 조직 운영과 먹거리 부스의 효율적 운영이 호평을 받았고 3사 해상공원과 강구항, 축산 등을 폭넓게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대게를 소재로 한 가공품이 다양하지 못했고 축제 할인 관광 상품이 제공되지 않은 점, 다회용기 사용 미흡,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 등은 개선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50년 전 오늘 1973년 4월 6일 경주에서 천마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화재청은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1973년 천마총 발굴에 참여한 조사단들이 당시 이야기를 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신성한 기운을 내뿜으며 하늘을 달리는 듯한 흰색의 천마. 1500년 전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진 거의 유일한 신라시대 그림으로 여겨지는 천마도는 두 장이 겹쳐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두 장이 나왔었는데 그게 나올 줄 모르고 위에 다른 말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다 처리하느라고 약물이 많이 침투가 됐다고. 그 위에 거 걷어내느라고 밑에 거 있는지 저 모르고. 신라 황금문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국보 188호 금관을 꺼낼 때는 마른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내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청명한 날씨에 금관을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카시미론 소매 유무상자에 넣고 금관을 넣고 들고 나오는 그 찰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랬어요. 당시만 해도 국가적 고분 발굴 사업은 처음이어서 고령의 주민들은 큰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 지역에 있는 촌노들이 그 의상이 갓쓰고 두루마기 입고 지팡이 짚고 이래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 봉황들을 건드려가지고 비도 안 오고 가무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고 막 이랬단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한 무덤에서만 국보 4점과 보물 6점 등 유물 11,500여 점이 출토되면서 천마총은 명실공히 신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유물 발굴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적을 구획으로 나누고 측량을 실시해 무덤의 구조와 축조 기법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자도 세 줄자라서 세 줄자. 일반 주하면 땡기면 늘어난다고 그 정도 그냥 정확성을 요구했어요. 문화재청은 다음 달부터 천마도 장리의 실물을 공개하는 특별전과 야간 미디어 아트 등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 사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 치러진 포항시의회 나선거구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상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상백 후보는 전체 7,604표 가운데 58.49%인 4,405표를 얻어서 41.5%를 득표한 무소속 이상도 후보를 눌렀습니다. 포항시의회 나선거구 최종 투표율은 41.8%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현장 최일선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화마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최초로 경북에 신설된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인데요. 이들이 산불의 불머리를 쫓아다니며 주부를 잡는 데 맹활약하면서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4시간 이내 주부를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영주 평은면 산불. 산림 210헥타르가 불탔지만 하루가 지나기 전 주부를 잡는 데 성공하며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날 발생한 충남 홍성 산불과 대전 금산 산불은 50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고 전남 한평과 순천 산불도 24시간을 넘겨 가까스로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북의 빠른 산불 진화 배경에는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의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산림 진화하는 문제는 진화대가 먼저 들어가서 불을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특수 대응단을 만들어서 경북 소방본부는 올 초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불 진화에 전문적으로 투입될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을 신설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자원과 추천을 받아 6개 팀 62명을 구성했고 옛 봉화 119 안전센터 자리에 임시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다음에 화재 이런 거 다 담당하지만 저희 산불 특수단은 이름에도 볼 수 특수하게 산불에 대해서만 특화된 조직이어서 어느 산불이 나는 곳은 현장에는 저희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일반 소방대원들은 민가 방어에 집중하는 반면 산불 특수대응단은 불머리를 쫓아가며 주부를 잡는 데 주력합니다. 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에도 밤샘 진화 활동을 펼치면서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모든 산불을 24시간 안에 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활약에는 최신식 산불 진화 장비도 한몫을 했습니다. 경북에 단 4대밖에 없는 산불 전문 진화차인데요. 이곳 119 산불 특수대응단에만 2대가 배치돼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000리터의 물을 싣고 다니며 주행 중에도 방수포를 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수족 양용이 가능하며 기본 다른 차량들은 주행 중에 방수가 되지 않지만 이 차는 방수포 2개를 전용 활용하여 저희가 넓은 지역을 적은 인원으로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하지만 경북 23개 시군에서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산불을 60여 명의 인력으로 대응하다 보니 체력적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산불이 만약에 대형화되어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틀 3일 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26년까지 울진의 소방 헬기 경납고 등을 갖춘 119 산불 특수대응단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인력만큼은 선제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23일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품목은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포장회 등으로 해양수산부가 1인당 10,000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업체가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번 주 시범 운영한 뒤 다음 주부터 정식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표 형식으로만 볼 수 있었던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리정보 체계 기반의 정보를 활용해 개선한 걸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2015년부터 연안을 대상으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